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친박계의 핵심 최경환 의원이 다음 달 9일 전당대회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 최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권 구도는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 친박계에서는 서청원 대표 추대, 이 설득 작업도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잠시 후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최경환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권의 당권 구도 어떻게 전개될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스튜디오에 두 분 자리 잡고 계신데요. 자, 먼저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출마한다 안 한다 참 그동안 설왕설래 많았고요. 결국 최경환 의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 불출마 입장을 밝힌 이유, 자,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강윤 평론가님 먼저 말씀 주시죠. 전문가라고 하니까 갑자기 말씀드리려다가 쫄게 됩니다. 왜 그러세요? 전문적이지 않은 말씀을 안 그러시는 분이 드리면 청취자분들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지. 네. 다목적 노림수 같아요. 아하. 그다음에 4.13 총선 이후에 추스리는 걸 못 해오고 있잖아요, 새누리당은. 네. 게다가 뭐 이상하게 일이 꼬이거나 계파 간 내부는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양상이고, 그 가장 밑바닥에는 분명히 책임을 갖고 있었던 친박계가 명백하게 각인되고 인식될 만한 사과와 입장 표명 전환 이런 게 필요했는데 네. 문기적 하면서 어떻게 대충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대위 체제가 영 걷도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야, 이거 당권을 이대로 두기는 뭐하고 말이야. 대통령 임기 후반 레임덕 방지 이런 걸 생각하면 친박계가 세게 당을 틀어잡고 정권 재창출에도 앞장은 서야 되는데 워낙 선거 결과는 안 좋고 거기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 같고, 핵심이 최경환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와 저는 명백한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대 당권 불출마 선언이 나온 것 같고요. 네. 그것은 좋다. 친박계에 가해지는 비판 이런 건 내가 받겠다. 그러나 당권에 안 나가마. 그 대신 이제 명분은 조금 취하는 거죠. 친박 비박 싸우지들 말고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자 그러면서 결국 바둑에 보면은 원거리, 멀 원자, 원포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당권은 비껴가되 대권에 한 자락 걸쳐두는 것을 뒷맛을 보는 그런 중장거리용 포석이 아닌가 싶고. 어허. 그래서 이번 것은 꽤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겠다. 그러나 이게 당장 새누리당 내부에 무엇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개파간 불식을 끝내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 8월 전대에서의 당권 경쟁은 일단은 오리무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오리무중 복잡해졌습니다.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경환 의원과 관련해서 대권을 이야기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예, 그건 아니라고 보고. 대권 노림수는 아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는 최경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첫 번째 일단 명분이 없어요. 출마의 명분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일당을 내줄 정도의 참패를 했고, 그 참패의 어쨌건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친박계가 거기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 친박계의 대표주자가 그 당시에 이른바 진박 간별사를 자처하면서 대구 경북 후보들 이른바 다녔죠. 진박 후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진박 후보다라고 최경환 의원이 그 당시에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그 총선 패배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다? 저는 처음부터 최경환 의원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그러셨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도 만약에 최경환 의원이 결심을 해서 출마한다고 했을 때 당선될 수 있는가? 저는 당선되기 어렵다고 봤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어떤 그러한 책임론을 기본적으로 떠안고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원외 위원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네. 이 원외위원장들이 특히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김용태 서울시당위원장이 그 진막 마케팅 그러면 대구 경북은 몇 석 더 얻을지 몰라도 수도권 날아간다 참패한다. 네. 이미 올 2월 달 그 당시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지금 수도권의 원외위원장 떨어진 사람들이 예를 들면 최경환 의원이 출마했을 때 그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원외위원장 다 합치면 네. 상당수가 수도권에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최경환 의원을 밀어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봐도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PK 쪽에 이주영 의원 출마했죠. 네. 이렇게 또 정병국 의원도 나왔죠. 네. 두루두루 지역이 이제 분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최경환 의원이 출마한다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표 계산을 해보면 당선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명분도 서지 않고 현실적으로 당선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못 나올 것이다. 네. 저는 최경환 의원이 그런 속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권 도전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년 대권 도전하기 최경환 의원 내년 대권에도 도전 못합니다. 그 뉘앙스를 조금 정정해 드릴 필요는 있네요. 네. 제 발언 뒤에 바로 우리 소 전 국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네. 대권에 대한 시각은 대권에 가리셨으니까. 나가기 위해서 이번 당권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 대권의 카드를 한번 조금 저속한 얘기지만 이렇게 뭐 쪼아본다? 대권의 가능성을 슬쩍 한 다리 거쳐놓는 네. 그런 뒷맛은 남는다는 것이고 당권 안 나간다는 게 곧바로 내년에 대선 출마 그거하고 직결시킨다는 네. 것은 아니었고요. 아까 이제 명분과 합리성 이런 얘기를 쭉 우리 소정 국장이 잘 항상 그렇듯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당은 명분이나 합리성하고는 여지껏 좀 거리가 멀었던 당이에요. 아하. 전통이. 네. 거기까지는. 또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또 이제 새누리당 많은 의원들이 네. 섭섭해하면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두 분의 이 공통적인 분석이 있으세요. 근데 그 공통적 분석에 대해서 오늘 최경환 의원도 예. 불출마의 변이 길었잖아요. 그래요. 거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제 귀에 들어온 건 억울하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 참패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데 자, 나는 최고위원도 아니고 평의원으로 열심히 선거를 뛰었을 뿐인데 왜 이 친박 때문에 참패했고 나 때문에 참패했다고 하느냐. 그 대목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그 변에 대해서도 핵심적 책임이 있다고 지금 지목을 하셨어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네. 그게 억울해 하시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곳곳 돌아다니면서 진박 마케팅이란 걸 했는데 유승민 바로 옆에까지는 가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를 볼 때. 진박 중에서도 아주 확실한 사람들만 찾아다녔죠. 네. 뭔가 불투명하거나 아리까리한 사람들한테는 안 갔어요. 네. 분당에도 한번 슬쩍 왔다가 서울은 안 가고 쓱 내려가고. 네. 아, 그러면 말 다 했지. 한 석 달 전 신문 스크랩이나 이 뉴스 일지 네. 정리해보면 나오는데. 네. 왜 억울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평로가님께서 막 탄력을 좀 받으셨어요. 쫀다, 뭐 아리까리 이런 표현 막 나오시는데. 이거 심의에 네, 걸리는 네.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비방송 용어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최경환 의원의 뭐 얘기가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것만은 아니고요. 이렇게 네. 보면은 내가 죽어야 당이 살고 박근혜 정부가 산다면 네. 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면 어쨌든 골백번이라도 죽겠다. 네. 그리고 어떤 개파라는 이름으로 이제 좀 우리가 반목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식으로 뭔가 나의 불출마가 좀 더 새누리당이 좀 거듭나는 그리고 개파 이 어떤 갈등을 좀 해소하는 이런 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표현을 좀 했거든요. 사실 총선 이후에 최경환 의원 행보를 보면 그 지난번에 6월 16일 날이었죠. 그 무소속 의원들 복당 결정 비대위에서 네, 한 거. 네. 전격 복당. 예, 그 일괄 이후에 왜 복당. 뭐 일부 친박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거기에 반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보면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서지 않았죠. 예, 이런 등등은 이제 최경환 의원이 사선 의원이기 때문에
아, 민심의 흐름이 이게 심상치 않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이제 저는 최경환 의원이 이야기한 일종의 좀 억울함 같은 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경우처럼 이른바 이제 상징성이거든요. 상징성.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도 아니 나만이 아니 지금 뭐 새누리당 의원들도 훨씬 더 많고 막 의원들 수십 명이 되는데 왜 나만 갖고 이러냐. 이렇게 서영교 의원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 서영교 의원도 상징화된 거예요. 그 친인척 채용의 상징으로 서영교 의원이 딱 부각이 된 겁니다. 비일비재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 최경환 의원도 비슷한 것이 그 당시에 이른바 진박 마케팅 뭐 그 당신 스스로도 어쨌건 부총리 물러나자마자 내려가면서 이른바 진박 감별사 진박 마케팅을 하면서 그 상징화가 딱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내가 그 당시에 책임 있는 지도부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도 지금 네. 청취자들도 그렇고 다 이미 그 당시에는 최경환 의원이 뭐 상당히 적으로 그때 진박 마케팅을 펼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벗을 수 없는 어떤 굴레 같은 것들을 사실 총선 패배와 관련해서 가질 수밖에 네. 없는 자, 그런 운명이죠. 두 분 좀 날카롭게 최경환 의원 오늘 뭐 불출마가 굉장히 좀 강도가 높았는데 제가 두 문장으로 정리를 네네. 하고 싶어요. 정리해 주세요. 억울함이나 음해가 아니라 이건 팩트입니다. 네. 대구 경북이건 중부권이건 새누리당 전체 후보를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런 소리 안 들어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갔잖아요. 네. 가서 했던 그 찬조 지지 연설 후보 소개할 때의 사용하는 어휘 이런 거 보면 명확히 편가르게 했고 친박의 맹주는 나다라는 것을 그리고 4.13 총선이 대승으로 끝날 거라고 예측이 하던 시절이었기 네. 때문에 그 이후 최경환의 정치적 비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자, 총선 책임론은 좀 억울하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은 인정해 주지 않고 계신데요. 자, 소정석 국장님, 아까 이강윤 평론가님이 이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질문을 하나 제가 분리해서 드려볼게요. 네. 그럼 오늘 불출마 선언 이 최 의원의 개인적인 소신 결단, 뭐 순수한 개인적 판단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뭐 나가기를 원했다는 분석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오히려 예. 네, 역으로 나가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뭐 여러 명이서 지금 이주영 의원 포함해서 그 원유철 의원 또 홍문종 의원, 이정현 의원 등등등 이른바 이제 이 범친박까지 포함해서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당대표 선거에 여러 명이서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친박표가 분리가 되는 건데 지금 당내 새누리당 내 세력 분포를 본다면 대략 지금 언론에서 분류하는 것을 제가 따져보니까 친박계 의원이 한 79명 정도, 비박계 의원이 40명, 중립파가 한 10명. 네. 이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친박계를 대표하는 후보들이 여러 명 나올수록 이 표가 지금 분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을 청와대 입장에서도 향후에 뭐 내년 대선을 앞둔 그런 관리라든지 또 집권 후반기에 당청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친박계 인사가 당대표가 되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면 이른바 최경환 의원처럼 비중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나와서 좀 띄워주면 나머지 뭐 후보들도 좀 정리도 될 것이고 표 몰이를 하기도 좀 수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이제 청와대에서는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최경환 의원도 그런 나름의 압박이라면 압박이고 그런 걸 받았을 텐데 또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장래와 또 민심의 흐름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또 당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속에서 최경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그 결정은 저는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요. 네. 오히려 이게 재밌는 현상이 오늘 뭐냐면요. 최경환 의원이 당권 도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불출마를 했으니까 변수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최경환 변수라고 부르면서 방정식이 더 복잡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권 주자 구도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복잡해졌는데 이강윤 평론가님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새누리당 내?
이른바 친박계가 후보를 단일화할 가능성은 대단히 적어 보입니다. 네, 이정현 의원도 단일화 없다 완주한다 완주하겠다고 지금 네. 두 사람이 이미 선언은 했고 그러면 홍문종, 원유철 네. 뭐 등등등도 지금 나올까 말까 그 중에서 한둘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친박 주자가 최소 3명은 되는 거죠. 이주영, 이정현, 의원, 이정현 의원, 홍문종 원유철 등등 중에 한 분. 한선교 의원도 뭐 생각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약 5명이네요. 친박 거기는 의원. 뭐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친박계 범친박계가 한 3명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비박계는 김용태, 정병국 의원 등이 주요한 카드로 거론이 되는데 네. 두 사람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의를 위해서라면 합칠 수도 있다. 한 명으로 힘을 모으자. 이런 말들을 서로 띄우면서 교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비박계가 수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4.13 이후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쭉 한 두세 달을 한 텀으로 보자면 새누리당이 크게 위기인 건 확실합니다. 이 젊은 정치인들이 새누리당을 텃밭으로 토대로 뭘 자기 정치적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당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고 바꾸는 앞장에 내가 있었다. 그것이 앞으로 그들의 정치적 자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뭉칠 겁니다. 그렇다면 친박계의 응집력을 상실한 또는 약화된 친박계의 표분산 비박계가 수적으로는 조금 열세지만 뭉쳐진 비박계 그렇게 표대결로 간다면 8월 전대에서는 뭉쳐진 비박계가 이길 가능성이 이변이 일어날 조금 높지 않을까. 소 국장님은 어떤 전망이세요? 저는 사실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새누리당에 있어서 친박 비박의 이 경계라고 할까? 이것이 저는 사실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른바 분류해서 친박 인사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 친박의 전선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저는 6월 16일 날 있었던 이른바 혁신 비대위에서의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결정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보는데 어쨌건 그 당시 혁신 비대위원을 처음에 구성하는 과정에서 친박의 어떤 그 뜻을 받아들여서 비대위원들이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특히 네. 원외 인사들 경우에. 그런데도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들 복당 결정을 거기서 내렸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단순한 돌출 행동이 아니고 저는 큰 틀에서 지금 이른바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져 있고 이것은 이제 8, 9 전당대회에서는 비박계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 볼게요. 친박계 10여 명의 의원이 어제 서청원 의원을 찾아가서 전당대회 출마를 건의했다고 하죠. 이 서 의원의 대답. 이미 후배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뛰는데 이 나이에 나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거기에 어깨띠를 메고 끼어들 수 없다. 상황도 맞지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럼 이것도 불출마 입장을 밝힌 건가요? 서청원 의원 저는 뭐 지금 합리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저는 잘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친박계로서도 물론 여러 가지 다급함이 있고 그러겠지만 이게 마치 지금 주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 참패 이후에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혁신하고 거듭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좀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민의 주된 포인트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친박계의 움직임들을 보면 우리가 당권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야 돼. 이 사람이 불출마. 그럼 이번엔 더 선수가 높은 다 할 수 있는 서청원 의원이 이러한 이 모습 자체가 네. 저는 지난 총선 때 이른바 진박 마케팅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봐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서청원 의원이 그러한 어떤 민심의 흐름을 나름대로 읽는 어떤 팔선 최다선 의원이고 여러 가지 그 정무적인 또 감각이 뛰어난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강인 저도 변호사님도요. 비슷한데요. 오늘 뭐 의원 한 열댓 명이 그 방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주십시오 그랬다는데 명백하게 no. 아직까지는 no. 거절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네. 2년 전에 김무성
당시 후보와 서청원 격돌했죠. 붙었어요. 전당대회에서 졌어요. 네. 그때는 그럼 뭐 10년 전에 당대표 했는데 뭐 2년 전에도 지금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었지만 네. 그때와 지금 상황이나 정치적 입지 이런 게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박근혜 정부 막 초기여서 당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비박계인 김무성이 의외로 파워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당청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서청원 훨씬 뭐 선배고 사실 상도동계 정치인으로 보면 서청원이 김무성보다 훨씬 선배인 건 맞죠. 네. 나이도 위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둘이 붙어가지고 당권을 잡아라 했는데 김무성은 진 거지만 네. 이번은 그때와 비해서 많이 다릅니다. 아하. 일단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네. 실질적으로 한 1년 반 정도에다가 4.13 패배라는 그때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 있고 네. 친박계가 느슨해지면서 여러 갈래로 분화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네. 나갔다가 안 됐을 경우에 입을 데미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최경환 의원도 안 나오고. 자, 아니,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르다. 43년생이시고 지금 네. 새누리당 한나라당 대표를 한 게 2002년이에요. 서청원 의원이. 2002년에 이미 한나라당 대표를 했습니다. 14년 전이네요. 그리고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 서청원 대표 체제라는 것이 과연 맞냐는 거죠. 대표가 된다고 해도. 자, 지금 이제 두 분의 진단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 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가 보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